제가 박 시장 사건 이후에 막 사무실 규모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나의 업무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구나, 알게 예. 모르게. 이게 맞나? 아. 아니,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건 저는 여가부 지원으로 구조 사건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아, 누구는. 그 여가부 구조 사건으로 한 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직접 와서 개인적으로 의뢰를 한 게 아니라. 네. 피해자분이 저를 상담 왔고 사선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여성단체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조사건으로 하자라고 해서 여가부 기금으로 구조사건으로 한 거예요. 이 그렇다면 사건을. 표현이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선임비나 이런 것들이 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겠군요. 국가인권위 사건은 아예 구조비도 떨어져서 못 받았고요. 예? 네, 그 뭐 추행 사건 이런 거 한 건당 100만 원. 그 해에 제가 저희 직원 2명 구조조정했고 변호사님도 구조조정했고 그랬었습니다. 그 일에 매달리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박원순 시장 사건을 맡은 뒤로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건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또 비용은 너무나 적게 들어오니까 직원을 줄여야 되고 다른 일도 맡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제가 여력만 있으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게 맞고 그분에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사건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책무이거든요. 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업은 이혼 사건이기 때문에 이혼 예. 사건으로 제가 일반 사선으로 수임료를 받고 그걸로 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돕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고, 제가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함으로 인해서 변호사로서 저도 굉장히 내가 변호사여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의 힘든 지점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의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를 특정 프레임에 씌워서 공격을 하고 뭐 국민의힘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둥, 국민의힘에서 뭔가 사주를 받아서 그런다는 둥,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박 시장 사건은 여성 단체에서 적극적 도움을 줬는데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진보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박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두 단체를 이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 사건을 지지하니까 그 단체에 전화해서 너희가 노랑머리한테 그 이용당하고 있다. 예. 그분들은 우리 여성 인권사에서 태산 같은 분들이거든요. 예. 저는 그분들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사람인데 아이고, 예. 친형 논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님을. 저에게 그 꼬드김을 입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잘못된 지지를 피해자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세뇌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 심각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 되어 오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대리인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끝장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2차 가해. 이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부로 바뀐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네. 그나마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빨리빨리 입법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정말로. 1라운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정 공방이 돼야 하고, 예. 2라운드 2차 가해와의 싸움은 우리 공동체가 나서줘야지 피해자가 계속 나서도록 하는 거는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그걸 자력구제하듯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폭력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폭력이죠. 같은 게 아니라 폭력입니다. 네. 지금 이 구조를 빨리 지금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피해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살아야죠. 그럼요. 본인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부모님이 항상 피해자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가족들이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이력이 있고 커리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꿈꿔왔던 삶의 희망이나 목표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명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계속 빠지는 거죠. 아, 왜냐하면 끊임없이 펀치가 날라오니까요. 국가인권위 국가기관이 결정해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행정법원에서 또 인정해줬으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큐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다큐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니까 가처분을 통해서 다큐 상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소송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스토킹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고 수만 명이 조회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피해자가 정말 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의지를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죠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네. 이 사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박 시장이 여성의 인권, 직장 내의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지 알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그분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리가 곧 망인이 지키려고 했던 권리이기 때문에 예. 저는 더 이상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분들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서 더 이상은 피해자에게 그런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위력 성폭력, 곤령형 성범죄는 인권에 관한 문제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데 예, 이런 이 위력 성폭력 사건이 철저히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악용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악용되는 거에 큰 역할을 한 특정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잘못 깨어진 단추를 풀어서 다시 채워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예.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본인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하. 사실은 목소리 제대로 내줬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러지 못했어요. 뭔가 작은 목소리가 나와도 우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저히 진영 논리에 이용됐던 이 위력 성폭력 사건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도 네. 뭐 새롭게 뭐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뭐 180석 이상을 갖고 계신 네. 정당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뭐 하려고 하면은 네. 뭐 입법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당을 굳이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큰 의지를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을 하신 분들이 민주당 내에 국회의원으로 여전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목소리 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해자가 그 당에 속했던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리더 정치인들로서 저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큰 의지를 보여줬던 게 바로 2018년 현직 검사의 미투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미투를 했을 때 그 다음 날 민주당의 의원들이 흰 꽃을 들어서 피해자를 응원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적절치 않아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피해자로 얘기를 했고 응원을 해줬었습니다. 그 의지를 그 후에 벌어지고 있는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여줬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권력형 성범죄였고 심지어 안희정 사건이나 박 시장 사건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 그럼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흰 꽃을 한 송이를 들 게 아니라 한 다발을 들어서 응원을 했었어야죠. 예. 근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차이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 진영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영 논리로 위력 성폭력 피해자를 악용한 거고 도구로 이용한 거라는 거죠.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당연히 반성을 해야죠. 사실 이 박원순 시장이 걸어왔던 길, 업적
네. 뭐 그분의 삶의 그런 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인하거나 그거를 뭐 우리가 뭐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으되 이 행위에 대해서의 단죄를 주장했던 것인데 이걸 동일시해 버리는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예. 박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인간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들이 공동체에서 아니면 공적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낸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은 공대로 평가를 하고 과는 과대로 인정해줘야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그럼요,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아니 공적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과를 다 소고해버린다? 이거는 우상화하는 거죠. 개인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진영 논리의 또 핵심이 돼버리는 네. 상황이고요. 네. 안희정 갑자기 흥분하게 돼서. 물을 좀 드십시오. 네. 예. 저도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근데 가족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걸 게다가 바로 당한 거잖아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고 아이들이 문제일 때는 동물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죠. 거기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사실 새쌍둥이 맞습니다. 남자아이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야, 그 굉장히 애국자죠. 힘드시겠어요. 애국자죠, 제가. 정말 애국자죠. 네. 애국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 제 육아에 대한 얘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한번 불러서 제 고충을 좀 들어봐 주시면. 이 편은 새둥이 그러니까요. 육아 고충. 새쌍둥이 엄마의 네. 육아 거기에다가 남자 아이들 3명.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다둥이시네요. 4명. 새둥이 부친. 아, 예, 그러시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예. 저희 저 언론사 선배세요, 아, 지금. 그만.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바로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언론사를 다니고 계신데. 네, 인터넷에 보면 나무위키에 저희 남편이 YTN에서 잘렸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잘린 거에 대한 억하 심정을 품고 민주당 인사들만 공격하고 있다. 뭐 그런 예? 얘기가 올라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남편은 요즘 뭐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제 배우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남편이 잘려서 억하 심정을 품고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뭐 설령 우리 남편이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남편이 실직한 거에 화가 나갖고 제가 막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절절하게 저희 남편에 대해서 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결혼 20년 차거든요. 예. 아,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선배가 보고 계실지도 모르기 안 때문에. 봐요, 안 봐요. 더구나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피해자와 그리고 변호사님에 대한 그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저는 그 나름대로 정상적이시니까요. 그 정상적인 분이시니까요.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음.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 의뢰인하고 재판 갈 때 다른 사건 재판 가는데 그 특정 당과 관련해서 뭔가 이런 재판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저를 예. 보고 저거 김재련 미친 응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제 의뢰인 앞에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전 그 뇌구조가 이해가 안 음. 가는 게 저도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저도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고 뭐 존경하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그분을 존경할 뿐이지 그분의 행위 전부를 다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존경하는 건 자유죠. 존경하는 예. 건 자유인데 그분이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그 피해자를 돕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그 대리인까지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제가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식당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그 특정 당 뭐 관련해 갖고 재판하는 거 참관하신 분들이 식당에 우르르 와가지고 제 앞에 와서 저를 째려본 적도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공격이죠. 폭력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같이 째려봤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그분들을 저쪽으로 앉으라고 분리해 주시더라고요. 야, 진짜 그건 그러니까 아까 우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목사는 그냥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당신들이 믿어야 할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맞습니다. 성령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이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존중하도록 신격화를 하면서 종교계에서도 또 위력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유, 참. 종교계도 자성해야 합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 강한 2차 가해들이 너무 심한데 굉장히 또 유명한 사건을 또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안희정 전 네. 지사 사건이었었어요. 이 뭐- 김지은 씨 폭로. 뭐 그 사건도 유튜브에 보면 김지은 사건에서도 김재련 냄새가 뭐 스몰 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에서 의 김지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고 예. 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가까이에서 관여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 서지현 그 현직 검사 미투 사건이 2018년 1월 말 2월 초에 있었고 예. 3월 달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현직 검사 미투 때 제가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훌륭한 검사의 미투 사건에 하자마는 김재련 네가 왜 대리를 하느냐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있었고 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제가 위안부 할머님들을 가스라이팅했고 할머님들한테 양보하라고 했다 이런 허위 내용으로 저를 공격해서 제가 서지현 검사 대리인에서 사임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맞아요. 그 엄청난 공격으로 사임을 했었고 그 저를 공격한 배후에 어떤 특정 세력이 있다는 것은 네. 제가 그 후에 그 서지현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그들이 입만 열면 정의, 공정, 인권 내세우는 자들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해 3월에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가 저에게 그 사건을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하게 되면은 그 불과 1월 달 2월에 그렇게 무수한 공격을 당했는데 예. 저로 인해서 또 피해자가 피해 내용의 본질이 드러나지 못하고 사건이 왜곡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피해자의 대리인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리인단에서는 빠져서 김지은 그 피해자를 응원하고 예. 지지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뭐 그 사실을 안희정 지사 쪽에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랑 아주 절친이었던 선배 변호사는 안희정 지사를 응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저한테 인연을 끊자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 페이스북에 글도 남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펐죠. 왜냐하면 저는 그 선배 변호사의 요청으로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의 변호사 안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희정은 다르다. 안희정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김지은으로부터 안희정 사건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저는 안희정 참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봤기 그게 때문에 맞는 저는 거죠. 피해자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피해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래된 인연을 단절 절교. 네, 박 시장 사건 때도 제 절친인 변호사가 저하고는 인연을 끊자라고 얘기를 하고 참.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사실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 연이어서 사실 이런 폭로들이 나오면서 그 뒤에는 김재련이 있나 본데 라는 얘기들이 많이 다니긴 했거든요. 네. 뒤에 있다 그러면 보통 뭐 뒤에서 조종하고 지시하고 컨트롤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피해자들의 옆에 있었고 지금도 피해자들의 옆에서 피해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예. 서검사 사건은 그렇게 해서 제가 사임이 됐었고 그 후에 박 시장 사건도 그렇고 장제원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장제원 사건도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장제원 사건을 제가 대리하고 있는 동안에 피소된 사실이 알려져
알려진 이후에 장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바로 하진 않았기 예. 때문에 언론에 얘기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초기에는. 예. 그런데 장 의원도 그 후에 첫 조사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 페이스북이나 메신저로 엄청난 공격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왜요 또? 이 선택적 분노자야, 무슨 응아, 욕설을 하면서 너 왜 장제원 사건을 아닥하고 있느냐, 왜 박 시장 사건 때처럼 좀 분노를 표출해보지, 그때는 뭐 생 난리를 치더니 입에 거품을 참. 물더니 예. 노란 대가리 이번에는 왜 잠자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놓고 저에 대해서 아니 제가 50대 이제 중년 여성이고 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인데 예. 아주 원색적인 비난하는 욕설 이런 것들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근데 그들은 제가 장제원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눈 감는 거 아닐까요? 초기에는 몰랐겠지만 사실은 제가 박지장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했다 그래서 장제원 사건도 제가 대리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 케이스의 경우에 제가 실제 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아닥하고 있냐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나.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권력형 성범죄를 철저히 진영 논리에 의해서 예. 바라보고 피해자를 이용하고 도구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너무 씁쓸하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 본다면 민주당, 국민의힘 전부 다 사실 다 네. 수임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맡은 보면 건데. 제가 특정 진영과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네요. 제가 특정 진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진영의 어떤 인사가 성폭력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지원하는 건 변호사로서의 제 책무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괜히 그런데 이게 상식 통하지 저만 않아요. 흥분하면 되는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은 이게 진영 논리로서 이걸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 성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근데 나는 뭐- 민주당 지지자니까 이렇게, 난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이렇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우리만 흥분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조직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잘못된 단추를 낀 네. 피해 호소인이라는 퇴행적 언어를 만든 민주당에서 님의 뜻 기억하겠다라는 플랜카드를 건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2차 가해고 우리 사회가 이런 행위를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고 우리 민주당에서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은 신고를 받고 그 사람이 당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예. 그 당원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박탈하는, 삼겠다. 예. 이런 식의 저는 의지를 제발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이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를 가리지 말고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왜 그 당시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는지, 예.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직장 내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특히 진영 논리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일상이 얼마나 많이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있는지에 예. 대해서 이번에 선출되신 대통령께서 네. 좀 관심을 갖고 피해자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해법을 예. 좀 실천하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려되는 거는 혹시라도 이 방송들을 보고 이런 소식들을 들은 이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또 이거 문제 제기를 하면은 나도 또 이렇게 5년 10년 내 가족들 이런 우려를 하실까 봐 용기를 내시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네요.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부당한 이런 행동을 하거나 부당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목소리가 크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피해자를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고, 예.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용기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목소리를 내야만 그런 부당한 사람들의 힘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더 힘차게 목소리 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꼭꼭 그럼요. 있어야 돼요. 과정들이. 왜냐하면 참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그럼요. 없거든요.